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도부터 자살, 교통사고,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건설 현장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죠.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병기표 차장과 함께 안전한 우리 제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제주 지역 건설 재해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뉴스나 사고 소식들 여러분도 많이 좀 접하셨을 거예요.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가족인 것 같아서 가슴 쓸어내릴 때가 많은데 어떤가요? 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네. 한 해에 전국의 이제 건설업과 제조업을 다 포함한 산업 현장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산업재해자가 발생을 했고요. 아, 네. 이 중에 약 2만 7천 명 정도가 네.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균적으로 보면 네. 매일 하루에 약 74명 정도의 이 소중한 아. 근로자들이 지금 다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매일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너무 많네요. 네. 이 전체적인 수치나 아. 작은 지역에서 보는 작은 수치로는 와닿지 않겠지만은 네네. 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상당히 큰 인력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슴 아프네요. 네. 그 재해자 중에서도 2,062명이 작년 한 해에 목숨을 잃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질병, 업무상이나 이제 근무상에 올 수 있는 질병자를 제외하고 작업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만 약 880명 정도 되는데요. 아, 네. 그 중에 한 절반인 458명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건설 현장 하면 업무 강도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네네. 이제 인식이 상당히 이제 3대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하긴 한데 이런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까지 발생을 계속 하는 걸 보면 아. 전쟁 같은 일터라는 인식이 자꾸 확산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앞서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다른 데는 어때요? 뭐 영국이나 일본, 다른 이 일부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을 보면 네. 사고 사망자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적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뭐 근로자 수나 이 사업장 수의 비교만으로 볼 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고유한 이 안전보건 문화 수준이나 네, 사회적인 네. 환경 그리고 각각 노동자의 이 업무 종류별 노동 강도 이런 변수들이 모두 반영이 돼야 하는 사항들이고요. 네네. 단순 비교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좀 있는 걸로 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우리 제주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제주 지역이 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이제 건설 경기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영향 많이 받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수나 사망자 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보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나 안전보건 수준이 전체 이 재해 예방 효과에 네네.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는 그래요. 이 건설 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사례인데, 그래요. 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하고요. 우리 의식 전환도 필요한데, 이 말씀만 들어도 건설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 지역 어떤지 건설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최근 이 타일 작업하시는 분이 작업 발판에서 떨어져서 사망하시는 등 한 3분 정도의 귀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네네. 이거는 앞에 통계 수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제주도 사고 사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시는 분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네. 이 전체 산업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로 평년과 많이 나던 시기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네. 전체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사망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특히 이제 추락 사고인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추락사고만 따로 띄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매년 평균 약 한 8,500명 정도의 근로자분들이 추락사고로 지금 재해를 입고 계시고요. 네. 이 중에 약 260분 정도가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는 전체 사고 사망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예요. 업종을 안 가리고 어떤 업종이든지 떨어진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는 사고가 네, 가장 네. 높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이 수치만으로는 추락사고의 심각함을 잘 체감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남겨진 가족의 슬픔이나 사회적 불안감 같은 사회적 비용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또 현장에 또 나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네네. 느낌을 더 아실 것 같아서, 네. 참 안타깝고요. 이 전국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도 이 건설 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건설업이라는 그런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 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건설 현장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모든 사고의 공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업종이든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사고 조사를 하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드려서 점검을 해보면 대부분 예방을 못하는, 예방 불가능한 사고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다 예방 가능했다. 네네. 그래서 더 결국은 안타깝네요. 선택의 문제죠. 확률의 문제나 음. 이 작업이 나에게 익숙한 작업인가 네. 아닌가의 문제, 그리고 네.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이나 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는 것과 경제적인 측면을 네. 자꾸 저울질하게 되는 상황이 아. 생기는 게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참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음. 작업의 효율이나 익숙함들이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네요. 네. 당연히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은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가장 우선이죠. 고려돼야 될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본론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건물을 올리는 네. 가장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죠. 네, 네. 그런 형태에서 보시면 추락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현장은 대부분 옥외에서 맞아요. 하는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네. 아주 무더운 날에는 폭염, 장마, 겨울철 한파 네. 이런 기상적인 여건에 항상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호구,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와 같은 개인보호구 같은 이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구들을 좀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기상 상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직접적으로 받네요. 많이 받는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특징은 소규모 건설 현장이 특히 이제 사망 사고에 취약하다는 건데요. 소규모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절대적으로 누가 더 취약하다라는 비교라기보다는 현장 여건상 안전 가시설이나 근로자분들의 보호구 관리나 네. 관리 감독자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는 현장이 소규모 현장이 많이 있는 저희 제주 지역 특성상 네.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네, 현재 네. 건설업 사고 사망의 60%가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우리가 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 이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안전에 대한 투자나 인력, 관심 부족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일어난 걸 보면 더 많이 현장에 가셔서 속상하시고 힘드셨겠어요. 네. 네. 그 건설 현장에 그런 추락 사고들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앞에서 이야기한 거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원인 무엇이라고 좀 더 보시는지요? 이 추락사고의 원인은 고유의 작업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보면 네. 작업 발판이나 내가 서 있는 작업 발판이나
그 서 있는 장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 난간, 그리고 추락 방호망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 미흡이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와 같은 개인 보호 착용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사고가 생겼을 때 네. 치명적인 상해를 입느냐, 맞아요. 경상으로 끝나느냐 하는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아주 네네. 중요한 이 원인이기 때문에 네네. 부득이하게 두 번째 원인으로 제가 한번 꼽아봤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든 제조하는 같은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네. 건설 현장은 이제 땅부터 시작해서 네. 건축물을 올려서 마감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기 위한 20개에서 30개의 공정이 상시 변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네. 좀 복잡한 복합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거에 따라서 공정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 조치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네. 이런 데는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소규모 네. 현장이 조금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건설 현장 추락 사고,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 원인들을 아니까 또 더 예방에 신경을 쓸 수 있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거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무엇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자기가 서 있는 곳, 내가 작업하는 곳,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어망과 같은 시설, 네. 돈과 인력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시설적인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함이 네. 확보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복합공정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다른 공정의 작업자 간의 간섭으로부터도 안전한지 우선 확보를 네. 안전성 확보가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렇네요. 두 번째는 네. 추락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직접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제 적극적인 조치가 있고요. 네. 부득이하게 추락 방지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서 안전대와 같이 개인 보호구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가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자분이 이제 혹시나 떨어지셨을 때도 바닥이나 벽에 부딪혀서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개인 보호구를 부착할 수 있게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여러 이 관계기관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네요.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점검을 하고 한다고 해서 고쳐질 일은 아닙니다. 구성원 전체적인 공감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요. 네네. 복합공정을 가진 건설업의 특성상 더더욱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선 또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사실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공단에서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대책인가요? 네, 이제 고용노동부와 저희 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추락재 예방을 위해서 특별기획 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네. 19년, 21년, 20년, 21년, 3년째 좀 추진 중인데요. 네네. 올해는 좀 더 확장을 해서 3대 안전조치, 추락이나 제조업체의 끼임, 그리고 개인보호구 관련한 3대 안전조치가 안 돼 있는 현장에 대해서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기간 동안에는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이나 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어나 크레인, 파쇄기 이런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이나 고용노동부와 합동 감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네. 이런 가시적인 감소 추세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10월 말이 아니고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시 점검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점검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개선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가요? 네, 개선이 잘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이 개선이 저희 공단에서는 사업장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네. 개선 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점검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일회성 개선 조치로는 장기적인 재해 감소 효과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개선이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공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의 변화함에 따라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이 안전조치에 대한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네네. 장기적인 재해 감소 효과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걸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님들과 근로자분들 그리고 유관기관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 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또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우제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월간 코너로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산업안전 24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건설 현장 산재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 건설 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 이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와 같은 착용이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발생 시에 중상해나 사망으로 갈 것이냐 경상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갈림길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서 있는 이곳이 일하는 동안만큼은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네. 내가 떨어질 위험도 없고 떨어질 물건에 맞을 위험도 없으며 네.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곳이 맞는지 네. 반드시 확인이 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의무는 모두가 지켜야 될 공통적인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안전은 모두가 함께 일하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좀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는 네.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또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고요. 정말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모두의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꼭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건설 현장 산재 사고 재해 관련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전의식,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개인 방역수칙이라든지 잠깐의 방심도 허용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꼭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월간 코너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오늘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병기표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